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 더블 밸류업은 반도체 데이인가 봐요. 그렇죠. 네, 더블업에서는 아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트의 신.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방송 날짜 보고 울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새벽에 살려주네요. 네. 지금 표정이 네.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네, 뭐 우리 빈센트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7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와, 이런 제 인생에서 이런 달이 있나 싶어요. 네, 그만큼 힘들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펀더멘털로 뭔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시장은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나? 이거는 이상한데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건가?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결국 수급이 꼬여서 그게 풀리니까 이제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내린 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어쨌든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 기세가 물론 미국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 기세가 한풀 보통 꺾이고 가잖아요. 꺾이고 가려면 또 뭐가 필요하고 수급이라는 게 갭매우기가 항상 나오다 보니까 차트리스트들을 분석해 보면 바로 따라갈 개연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AI 사이클에서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 산업의 시계와 자산 시장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자산 시장의 시계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추가 랠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6월 이후로 이제 3분기 동안은 불확실성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반도체의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의 사이클, 이제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는 사이클은 이제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Q의 사이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제일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바통 터치하면서 이렇게 바통 넘겨주려면 결국 약간 감속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를 좀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정을 좀 얇게 조정받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주자가 철푸덕거리고 이제 넘어지고 이제 바통을 넘겨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Q의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제는 결국 시장의 성장이라는 건 P 곱하기 Q잖아요. 근데 P가 급격하게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프트 랜딩 되면서 완만하게 꺾이면서 Q가 올라오는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결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하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네요. 이제 뭐 그게 모든 원인이다. 뭐 IR을 못해서 뭐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지만, 네. 그걸 이제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수급이 얇아진 시장 상황에서 파생 시장이 완전히 현물 시장을 뒤흔드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하루 만에 20%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사실 저만 해도 이러다가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3,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적정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그 펀더멘탈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펀더멘탈로 이야기하면 지금 7월에 하락폭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은 수급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커졌던 파생 시장이 결국은 웩더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가 사실 좀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이번 SK하이닉스의 IR 자료를 보면 보통 시크리컬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재고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이 줄었어요. 그것은 향후
재고에 대한 리스트러킹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P와 Q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익이 엄청 난다는 것에 시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했던 포인트 4가지예요. 만약에 사이클이 꺾였다 그러면 이제 4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줄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는 기존 흐름에서 뭔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 리스크 요인이?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첫 번째는 아니었죠. 펀더멘털로 봤을 때. 또 두 번째는 방금 빈센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AI 인프라에서 쇼티지가 나던 품목들 대표적인 게 메모리 그리고 이제 FC BGA 같은 기판 그리고 CPU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거기가 갑자기 쇼티지가 나던 것들이 갑자기 재고가 남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메모리 재고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재고가 7주, 8주 정도인데 지금 3주 미만이에요. 네. 어디를 체크를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고객사 재고도 3주 미만 수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재고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리드 타임이 줄고 전혀 없습니다. 펀더멘털 2가지 요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스팟 가격하고 고정 거래 가격이 갭이 축소가 빠르게 돼서 결국은 제일 안 좋은 거는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문제가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7월이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스팟 가격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네 번째가 마이크론 주가가 보통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꺾이기 전에 먼저 꺾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뭔가 우리 이달에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하면 굉장히 양호했던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은 오히려 플러스 8% 양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 4가지 요소 중에서 전혀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TA 부분에 5년은 디폴트고 1년마다 재갱신하겠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유리하게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8년에 봄에 일론 머스크하고 워런 버핏이 그 온라인상에서 툭탁툭탁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재밌는 이슈인데. 어떻게 툭탁거렸어요? 그때 네. 네, 그때 누가 이제 질문한 거죠 일론한테. 워런 버핏하고 일론은 굉장히 다른 편에 있는 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해자라는 건데 해자에 대해서 일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론이 해자 그거 바보 같은 거야. 내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면 그런 해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아유 귀여운 녀석 그러면서 그래도 일론이 뭐 캔디 사업은 안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시즈 캔디나 이제 코카콜라 같은 그 소비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해자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건데 일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 트위터 인수했거든. 그거 가지고 캔디 사업 할 거야. 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런 거죠.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성장을 만들어서 자 이게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합니다. 이게 보통 혁신이죠. 그러니까 보통 EPS에 대한 혁신이죠. 근데 주가라는 건 EPS 곱하기 뭐죠? PER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쓸까.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일론의 혁신은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워런 버핏의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7월 시장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결국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IR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론의 혁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도 안 먹히는 시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IR을 했던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PER의 혁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혁신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합니다. ADR 상장 때문에 25일 동안은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연내에 뭔가 나올 겁니다가 아니라 25일이 지난 다음 8월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결국 그 SEC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뭔가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전혀
오랜 버핏의 혁신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하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컨퍼런스 콜은 되게 건설적이고 디테일하고 숫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은 리레이팅 받는 그냥 단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투자의 고수분들이나 굉장히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 선배님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멀티플 리레이팅, 그러니까 밸류 스트레치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냐. 그 결국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EPS 가지고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멀티플 리레이팅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결국 그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국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이익을 2배 내는 회사인데 사실 시총은 비슷한 오히려 저평가받기도 하죠. 이제 그게 결국은 워런 버핏의 혁신, 멀티플 리레이팅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을 때 미국 기업이 어떻게 IR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처럼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뭔가 디펜스를 네. 하려고 했을 텐데 마치 제3자처럼 이렇게.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최태원 회장님이 결국은 이제 네. 뭔가 그거를 50억. 그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뭐 잘못하니까 되게 나쁜 회사 팔고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쁜데 굉장히 좋아질 수 있구나.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구나. 이게 결국 오늘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호재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시화된다 그러면 네. 뭐 주가 레벨이 엄청나게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EPS와 멀티플 리레이팅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HBM 매출이 되게 높은 회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공급 계약 LTA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LTA라는 거는 단기 이익을 장기 이익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가 원래 그 컨센이 한 60조 중반 정도였는데 60조 초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걸 포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죠. 지금 제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HBM의 내년 계약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는 거는 최소 2배, 조금 더 좀 많이 올리면 2.5배. 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고 보시나요? 네? 아니 가능하죠. 왜냐하면 범용 메모리가 그러니까 HBM이 작년에 계약을 한 가격을 올해 납품을 했는데 이게 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걸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인상분을.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어떤 규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톤 정도는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없었죠, 사실. 네. 이게 오늘 지금 선물 코스피 200도 거의 상한가 치려고 막 그러고 시세를 내는데 이거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한 1, 2주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래를 볼 때 저는 이제 위를 봤었는데 위를 보면서 불안했던 거는 반등이야 시장의 정화 적용이 나타난다면 하겠죠. 근데 이 반등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거든요. 물론 꼭 주가를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울기가 어떨까요? 8월 달에. 일단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추세든 굉장히 급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계좌에서 정고점을 항상 본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이제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원래 없던 신고가를 뚫고 갈 때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는 그 위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썩은 물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수급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QE 사이클과 멀티플 리레이팅 랠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공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상승을 하려면 주가가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그 공감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이번 그 다운 사이클의 어떤 그 빌미를 준 거거든요. 그걸 증폭시킨 거는 결국 수급이지만 그게 저는 9월까지 3분기까지는 좀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공감이 계속되면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시나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AI라는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그 피날레가 제일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 제가 뭐 이제 한번 반등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들기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엄청난 이제 버블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차피 중장기 시계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도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자, IT 신과는 전고점 트라이하면 그때 또 한번 적절히 시간 갖죠. 네, 오늘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7월 한 달 동안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주니까 다행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대로 장 마감까지 쭉쭉 올라가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